아무것도 안 한 여자랑 비비기 위해서 남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면은 특허를 따고 창업경진대에 입상한 다음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되고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을 해야 되고, 장애인이 될 수는 없겠죠. 장애인이신 분은 이제 좀 다행이고, 특허 대전에서 수상을 하고 정부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여자랑 르노죠, 르노. 여러분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겠죠, 뭐. 르노.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은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일찍 이찍 다 싫고 캐스팅 보트 중에서 뽑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약 2008년까지 거의 대한민국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성향을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극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성향을 잠시 가졌다가 한 2년 정도를 극좌에서 잠깐 있다가, 그거죠 뭐. 결국엔 박근혜 탄핵 때, 아니 그 전부터인 것 같은데,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직전, 박근혜 문재인이 이제 처음으로 붙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던 때, 그때쯤에 소위 좌파의 더러움 뭐 이런 거를 많이 느껴갖고 그냥 좌우를 다 버렸죠, 저는. 지금은 이제 중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중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중도는 좌파한테는 우파 소리 듣고 우파한테는 좌파 소리 듣고, 저는 빨갱이면서 자본에 수하면서 뭐 그런 거죠. 저는 친일파면서 독립군이면서 뭐 이런 온갖 더러운 욕을 다 먹게 되는데, 저는 일베이자 클리앙인 이런 내면에 두 개가 있는 그런 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예 1번, 2번 다 안 찍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재명 아니면 홍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 지지하냐? 그거는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되겠죠. 저는 캐스팅 보트 중에 하나를 찍겠다는 생각이고, 그 얘기를 왜 하냐? 앞으로 할 얘기 중에 이런저런 상징적 인물들을 좀 때릴 거라서 미리 방어막 하나 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을 욕한다고 해서 구구 꼴통이 아니고 숫골이 아니고, 제가 윤석열을 욕한다고 해서 종북좌파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일찍 들어가셔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불편해요. 이건 그냥 목공 얘기만 하고 싶은데 시작하면은 또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 난 레카가 아닌데 레카 채널 비슷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서 불편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뭐 다 아시겠지만, 르노에서 이제 요 사건이 나왔죠. 이게 뭐냐, 도대체 뭔데 이거 여자애들이 자꾸 이 짓을 하느냐, 그걸로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나느냐. 이게 메갈리아라는 여성 커뮤니티, 여시라 그래서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 워마드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워마드라는 데가 있었고, 여시라 그러는 여성시대, 메갈리아라는 단체, 이 세 개가 이제 3대 우리나라 페미 조직인데, 그 중에 이제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의 상징입니다.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 걔네들 주장은 이퀄의 뜻이다. 남자 여자는 같다라는 뜻이래요. 하지만 개소리죠. 실제는 무엇이냐? 요게 한남소추, 한국 남자는 요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이런저런 비하를 하는 뜻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거기에 속해 있는 팸이라는 여자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한국 남자 전체를 한남이라고 부르고 한남들을 욕하기 위해서, 놀려먹기 위해서 쓰는 상징이 이제 이겁니다. 근데 그걸 르노 코리아에서 신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나온 홍보용 영상에 들어있는 리포터가, 여자 리포터가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십 번이 나와요, 계속. 그걸로 문제가 됐죠.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르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장모님한테 SM5를 사드렸습니다. 물론 중고차지만. 뭐 저도 중고차 탑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그냥 중고차를 좋아해요. 지금은. 나중에 돈 많아지면 뭐 페라리도 사고 싶고 롤스로이스도 사고 싶지만, 지금은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저는 중고차 타고, 저희 처남도 중고차 타고, 저희 장모님한테도 중고차를 사드렸고, 맨날 그 쓸고 닦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디가 뭔가 하나씩 주전자 마크가 계속 떠가지고. 근데 르노를 왜 싫어하냐면, 일단 장모님한테 그 사드린 이유는 SM이 그 감가상각이 심각하잖아요. 한번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은 소나타랑 SM5가 같은 연식이다. 그러면 SM5가 확실히 좀 많이 쌉니다.
키로수가 적고 차가 더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소나타가 더 비싼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무사고 차량, 키로수 짧고 깨끗하고 이런 거를 원하면서 돈이 없을 때는 SM이 아주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제가 한 2년 몰다가 장모님한테 드렸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중고로 이제 카니발을 사갖고 짐을 나르는 용도로 쓰고 있고 저희 장모님도 잘 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터져버린 거죠. 이게 가성비라서 르노차를 사긴 했는데 르노를 왜 안 좋아하냐면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잠시 프랑스를 공격해갖고 프랑스를 먹어버렸었잖아요. 프랑스가 정말 비참한 그 역사가 잠깐이 있는데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독일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치가 이 두 회사를 잡은 거죠. 그때도 이 두 회사가 있었고 프랑스의 거의 원투하는 자동차 기업이었고 거기서 나치에 협력해 라고 요구한 거죠. 아니면 가는 거지. 르노에서는 아이고 형님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렸고 푸조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거기에 협력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만 그냥 쏙 빠져갖고 국외 탈출하면 우리 공장이 결국에는 나치 군수공장 될 거 아니냐. 그 판단하에 자기 공장을 폭파시키고 국외 탈출을 도망갔어요. 프랑스 양대 자동차 기업이 르노랑 푸조인데 르노는 아직까지도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친일파 같은 느낌. 약간 얍삽한 놈들, 뭐 좀 나쁜 놈들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고 푸조는 국민기업. 그래서 약간 푸조가 좀 대량 리콜 사태가 나거나 좀 차가 좀 가성비가 안 좋거나 그래도 일부러 푸조를 사고 이런 그 이미지가 좀 있어요. 애국기업 이런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국외 탈출을 하긴 했지만 공장을 폭파시킨다는 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치킨집 하나 폭파시키는 것도 얼마나 큰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맞서 싸우지 않은 게 좀 비굴하긴 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고 해도 지금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입했을 때 일제 대항해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저 같은 놈이 먼저 갖고 아이고 형님 막 이런 일본어도 되겠다 그냥 막 타스케타 카타살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장담을 못 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대단하긴 한 거죠. 그때까지 막 중국 상하이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라도 막 싸우고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해외 나가서까지 레지스탕스를 하는 그 이 투쟁 정신 이거 하나는 정말 프랑스인보다 한국인이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인들은 반면에 그 스스로 지들이 프랑스보다는 우리가 열등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파리병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걔네들은. 프랑스는 깨끗하고 세느강은 정말 맑고 막 에펠탑 앞은 정말 그 환상적일 거야. 그러고선 돈을 모아가지고 프랑스에 여행 가서 에펠탑 주변에 뭐 개똥이 굴러다니고 맥도날드 비닐봉지가 굴러다니고 노숙자들이 돈 좀 줘 이러는 거를 보고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정신과에 간다는 거죠. 그거를 일본인만 걸리는 파리병이라는 정신병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서열을 매겨보자면 한국인, 프랑스인, 일본인 이렇게 매기는 걸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도 프랑스 내에서는 푸조는 애국기업, 르노는 좀 매국기업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르노는 차를 세일도 좀 자주 하고 할인도 좀 자주 하고 이런 편이고 푸조는 약간 좀 배짱 장사하는 그런 게 있고 뭐 업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랑 프랑스랑 다른 게 있다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걸리면은 좌파 새끼 아이고 우파 새끼 막 이런 욕을 하잖아요. 프랑스는 뭐 욕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있지만 딱히 뭐 이렇게 난 좌파니까 무조건 뭐 르노 산다 푸조 산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 그 사람들이 푸조 쪽에 좀 있는 거고 그걸로 득을 보는 그 정도. 이 정치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한 건 아니고 저는 프랑스를 반나절 가본 적 있어요. 반나절 지나가면서 유레일 패스 타고 그래갖고 뭐 프랑스에 대해 잘하는 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르노에서 푸조도 우리나라 진출은 해 있지만 아무래도 삼성, 닛산이랑 협력해갖고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르노가 우리나라에서는 푸조보다 훨씬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AS 센터도 르노가 훨씬 전국망을 갖고 있으니까 르노 차를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리한데 그 르노에서 고용한 여직원이 이거를 홍보 영상에 넣은 거죠.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레카님들이 물고 난리가 나는데 그 난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구글에 르노를 치면요 이렇게 나와요. 르노 페미, 르노 그랑 콜레오스 이게 요번에 출시하려고 했던 차입니다. 그 밑에가 르노 페미 얼굴 그리고 이제 르노 코리아 뭐 SM6, QM6 맨날 나오던 검색어고 그 밑에가 르노 코리아 이다은 얼굴. 이다은이가 이번에 이거 사진 찍은 그 여자의 이름이 이다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다은이 인스타 뭐 다쳤다는 얘기가 있던데 인스타
차단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뭐 이다은 근황 콜레오스가 마찬가지로 위에 나오는 그랑 콜레오스 이번에 출시하려던 거 그냥 날라갔다고 보면 돼요. 그냥 적어도 뭐 프랑스에는 타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르노는 그냥 철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거의 닛산보다 이미지가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 터졌을 때 저는 이제 뭐 레카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사진을 뭐 미리 다운받아 놓고 신상을 털어놓고 막 이런 건 안 하거든요.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그 이다은이 이름을 알았으니까 사진 얼굴 좀 보자 이렇게 봤는데 다들 뿌옇게 하거나 모자이크 깍두기 씌워놓거나 이랬더라고요. 아니 회사 홍보 영상에 자기 얼굴 까고 이름 까고 이걸 했으면 얼굴 내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그걸 왜 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정보를 자기가 노출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굳이 가려주는 건지 왜 그 피해를 그렇게 덮어주려고 하지? 자기가 사고를 친 건데 잘 납득은 안 되는데 많이 무서우면은 또 뭐 요청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뭐 많은 레카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아니 자기가 일베든 페미든 좌파든 우파든 뭐 상관없다 이거죠. 뭐 자기 사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왜 자기 다니는 회사에 자기가 그 회사 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회사에다가 그 짓을 하나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 사업을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 잘리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면은 최소 3명의 직원을 뽑을 때까지는 여직원을 안 뽑을 생각이에요. 제가 처음에 뽑을 3명의 직원이 누구냐면 일단 제 일을 제가 없을 때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하우스키핑,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제가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줄 사람, 그리고 하나는 격리 회계. 전 사업에서는 이 3명이 필수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을 뽑고 나서 추가적인 직원, 사세를 확장하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셋이 사실은 이제 제가 없을 때 저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래도 목수일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남자일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 외에 하우스키핑,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거, 그리고 격리 회계 이 2개는 사실은 제가 이제 회계사를 뽑는 게 아니니까 간단한 격리 업무 그거를 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이게 제가 성차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하던 일입니다. 이 2가지가.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 지원자가 더 많은 분야예요. 근데 저는 이 2를 남자로 뽑을 거예요. 무조건. 왜냐? 이런 친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한 명의 알바 때문에 전체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르노 정도 되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고도 한번 숨 고르고 넘어갈 수 있지 우리같이 이게 작은 일을 하거나 작은 사업체를 구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명 잘못 뽑았다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냥 끝날 수가 있어서 저는 적어도 3명의 직원을 뽑을 때까지는 여자를 뽑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마누라님이 아주 좋아해 주시더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뿌리 사태라고 있잖아요. 넥슨 게임 프로모션 비디오에다가 막 1분에 24프레임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프레임에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고 장풍 쏘는데 으아 이러면서 장풍 쏘고 그 짓 하다가 이 뿌리라는 회사가 거의 휘청했단 말이죠. 또 거기도 날아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애석합니다. 되게 이상한 게 여러분들은 그거 안 느끼세요? 페미가 걸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욕만 하다가 그냥 끝나요. 내부자들에 나오는 그것처럼 우리들을 다 개 돼지로 보나 봐.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끝납니다. 얼마 전에 그 논산훈련소 몇 주 전에 목소리길님이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욕먹던데 아니 요즘에는 도대체 뭘 하길래 체력이 그거밖에 안 돼 군장 몇 바퀴 돌았다고 사람이 횡문근 융해증에 걸려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했었잖아요. 그 말했던 사람들 다 나락 갔던데 나 학거래 갖고 나락 안 가거든데 나 그날 가는 거였어 원래. 내가 사이즈 좀 됐었으면 나 그날 가는 거였는데 진짜 모르고 말하면 안 되겠더라. 와 알고 보니까 그게 야 혐오도 정성스럽게 왜? 내가 혐오를 하고 있는 거야? 얼룩이 무슨 얘기로 하는 거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건가? 아무튼 혐오를 하든 뭐를 하든 저는 하던 얘기 계속 하자면 한 1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일베. 그때는 일베 걸리면 난리 나는 거였습니다. 그냥 어디 시청이었더라? 경기도였나? 뭐 어디 시청에서 어떤 직원이 일베 활동하던 게 걸려서 보직 해임되고 그날 몇 달이 아니야. 몇 주 있다가 사표 내고 이제 떠났다. 그 옛날에 일베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젖병 공장에서 동영상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그 생산 중인 젖병을 쭉쭉쭉 빨고 그냥 놓고 막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는 일베가 걸리면 잘리는 거예요. 그냥
잘리고 걔는 그 일베였던 직원은 바로 잘리고 그 조직은 일베도 못 골라내고 뭐하냐 그러면서 욕먹고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악플 쫙 달리고 수십 페이지 서버 다운되고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일베는 그냥 취업 제한 같은 거였어요. 일종의 무슨 살인전과자, 성범죄자 비슷하게 묶여갖고 일베였던 게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일베 실드 치자는 거냐? 저 일베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사업하게 되면은 직원 면접 때 반드시 물어볼 것이 당신은 일베입니까? 당신은 페미입니까? 이걸 물어볼 거예요. 맞다고 하면 전 일베 싫어해요. 하지만 그때는 바로 모가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페미 걸렸다고 모가지 안 당해요. 그냥 보호받아요. 드러나지 않는 대로 이렇게 좌천이 아니고 숨겨져요. 일베는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좌천이고 승진 기회는 박탈이고 그냥 가는 거였는데 이 페미는 보호받아. 숨겨져. 강영욱 사건. 제가 강영욱 사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페미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페미였어.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막 터지잖아요. 뿌리 사태 터졌죠. 뿌리는 대행사인데 그 짓을 했어요. 원청에 납품하는 영상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강영욱 사태도 보면은 강영욱 사태가 아니에요. 그게 강영욱 회사에서 일어난 페미 사태. 이번에 루노도 마찬가지지. 이번에는 또 왜 그 소위 반페미 진영에서 맨날 욕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페미하는 애들은 탐켄치 같은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퍽퍽 해갖고 어떤 남자에게도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애들이 막 꿀꿀거리면서 그냥 여자도 할 수 있노 막 그러면서 콩나물 비빔밥 퍼먹으면서 걸캔도 애니띵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 이다은이라는 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쁘다고는 못하겠고 그냥 평범해요. 제가 몸평할 뭐 그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하고 뭐 남자친구 못 사귀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애도 페미한다. 그리고 그런 애가 얼굴 까고 20대 앞길 창창한 애가 얼굴 까고 이름 까고 인스타 공개해놓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 이유가 보호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벌을 안 받으니까 앞에서도 다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냥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논란이 터지면 그거 아닌데요. 안 했대. 그냥 일단 부인.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런 거 같은 정황, 증거 이런 걸 막 제시하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얘기 나오면 인정. 이제 한 건 맞다. 바로 회사에서는 보호 조치 들어가고. 이게 원래 미러링이잖아요. 똑같이 한다. 옛날에 반사 이런 거 초등학생들 놀듯이 놀리면 반사 이런 걸 미러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반사하는 건데 그러면 일베가 날아가면 페미도 같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페미는 보호받고 일베는 날아가요. 나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정말 웃긴 게 르노 여직원의 공식 사과문 이것도 많이 지워졌던데 제가 한참 찾아갖고 찾아냈어요. 확대해보면 르노 인사이드가 르노 공식 계정입니다. 공식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특정 손동작으로 논란이 된 르노 코리아 사내 콘텐츠를 제작한 당사자입니다. 나 이다은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는 이제 쓸 데가 없고 다 필요가 없고 다 그냥 반성합니다. 미안하다 뭐 이거고 미안하다 이거 고승덕 코스프레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특정 손 모양이 이거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 안 돼. 일부러 했다 이거죠. 일부러. 했는데 정작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표현한 손 모양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말이냐 방구냐. 그리고 이게 저의 부주의였대요. 나는 이걸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도 안 해.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행동하겠습니다. 안 들키게 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안 들키게 어떻게 뭐 하겠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얘기가 나 일반인이고 직장인이야. 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나도 상상을 못하겠어. 이런 사정 너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겠니? 라고 우리를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 힘드니까 인신공격 멈춰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겠대요. 이게 그냥 자기 인스타에 쓴 것도 아니고 르노 공식 계정으로 글을 뭐 검수도 안 하나 봐. 이렇게 가는 거죠. 어쩌자는 건지 참. 그러면 르노 본사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이다은이의 입장이고 르노 본사의 입장은 이겁니다. 또 같은 계정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누가 썼는지도 모르게. 르노 코리아입니다. 해놓고 먼저 최근 발생한 당사의 사내 홍보용 콘텐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머리 바꿔 시작하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요 세 줄에서 최근 발생한 당사의 사내 홍보용 콘텐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요거 읽고 좀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나 이거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이 코멘트가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뭐냐면 사내 홍보용 콘텐츠. 그러니까 어떤 신차를 출시하면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영상을 제작을 해. 영상은 솔직히 이런 회사에서 만들 땐 돈이 많이 듭니다.
영상을 봤는데. 근데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사내 홍보용인 거예요. 사내 홍보용. 회사 안에 사람들만 봐야 되는 그런 콘텐츠인 거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광고하는 콘텐츠였던 거죠. 대외적으로 뿌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볼 게 아닌데 니들이 어쩌다 봤네.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한 게 있었나 봐. 아이,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다 입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얘네들 이 영상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나? 공개로. 그러니까 앞에부터 그냥 쌩까고 가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르노부터 해갖고 지금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고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뭔가를 좀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 뭐가 있나 봐요. 여성 쪽에 거짓말이야. 이게 과거의 페미는 지금 페미랑 많이 달라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후남이랑 귀남이가 쌍둥이로 태어난단 말이죠. 아주 가난한 시골집에 후남이는 딸이고 귀남이는 아들입니다. 후남이는 김희애고 귀남이는 최수종이죠. 근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후남이한테 모든 걸 포기시켜요. 기성회비라고 학교에 내는 돈 있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하고 아예 귀남이한테는 뭐 아예 봉투에 넣어서 주고 귀남이한테는 자전거를 사서 편하게 등하교 하게 하고 김희애는 걸어 다니고 뭐 그런 식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 나이 때에도 일부 있었고 제 나이 때도 일부 있었고 제 형님 나이 때로 가면 많이 흔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6남매예요. 저는 형제가 둘이거든요. 보통 제 주변에는 2명, 3명 요런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보통은 한 명도 가끔 있고 근데 가끔 뭐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는 못 봤어요. 한 6남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너네 식구 많다. 뭐 어떻게 되냐. 형제가 몇이고 뭐 누나가 몇이고 동생이 있냐. 그러면 보통 내가 막내야 라고 얘기하는 이제 친구들 다 남자죠. 위로 다 누나입니다. 다 누나. 왜냐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불량품인 거예요. 그 딸들이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인식이 볼 때 딸은 불량품인 거죠. 아들을 낳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낳는 거죠. 그냥 낳고 딸이네 아니 꽝이네 딸이네 꽝이네 그래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4남매 막내가 남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낳아. 이제 묶어. 5남매 마지막에 남자 묶어. 6남매 마지막에 남자 묶어. 여자는 불량품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딸들은 이제 많고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부모님들 생각에 가치가 없다 보니까 잘 가르쳐야 상고 정도 가르치고 바로 이제 공장 가라 혹은 뭐 어디 사무실에 격리로 가라 이렇게 해갖고 벌어오는 월급을 다 뺏는 거죠. 뺏어가지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보물 같은 우리 아들내미 서울대 가야지 그리고 공부만 해 그리고 모든 걸 밀어주는 용도로 부모님의 재력 그리고 누나들의 재력을 다 뺏어서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그거예요. 그 아들 하나가 정말 잘 돼서 이제 금사님이나 의사님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누나, 여동생, 시집 보내는 혼수비 다 되고 부모님 모시고 제사 지내고 집안의 기둥이 돼서 딱 지킨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었지. 근데 그게 다 망했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배웠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덕분에 그 잠깐 6.25 끝나고부터 그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그 남아 선호 사상 덕분에 페미니즘이 많이 호응을 얻은 게 사실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보기에도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여자들이 좀 너무 당하고 산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페미니즘 운동이 엄청 효과를 많이 받고 실제로는 아들과 딸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저는 그때부터 효과도 많이 받고 호응도 얻고 사회도 또 같이 변했죠. 같이 변해서 옛날처럼 그 아들과 딸 간의 학력 차이 같은 게 요즘엔 없잖아요. 그리고 딸이 아들 공부를 돕고 막 이런 일이 없죠.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각자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알바해갖고 대학 다니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한쪽이 전적으로 포기해갖고 한쪽을 돕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엔 여성 대졸자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대폭 늘어났고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여성 지원 쪽으로 이렇게 변모해 왔는데 그러면 페미니즘이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라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더 극단적인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남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여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여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럼 여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동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일로 가버린 거죠. 남자 죽어라. 그럼 그러면서 이 사회가 왜 안 따라오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더 웃긴다니까, 진짜. 그러면 남자 다 죽으라는 건가? 이상하게 좀 가고 있어요.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가면서부터 되게 이상해지고 이제는 여권 신장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 자료가 하나 있는데 되게 골 때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여성 가산점제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황당합니다. 머니투데이 유정수 기자님이 쓴 건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2018년 기사인데 2018년 머니투데이 요거는 이제 고석용 기자님이 쓴 기사고 여기 보면은 2018년 창업 프로젝트 가산점 대상인데 특허를 갖고 있으면 1점을 줘요. 가산점으로 창업 교육을 수료하면 1점을 주고 기능 경기대회 입상을 하면 1점을 주고 장애인이면 1점을 주고 창업경진대 입상자면 2점을 줍니다. 근데 여성이면 3점을 줘요. 그래도 납득하고 많이 도전했습니다. 물론 태반을 여자가 받았지. 왜냐면 여자도 특허를 가질 수 있고 여자도 창업교육을 수료할 수 있고 여자도 기능경기대에 입상을 할 수 있고 여성 장애인도 있고 여자도 창업경진대에 입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을 이길 수 없어지는 거죠. 여자한테 3점을 주니까. 근데 이게 남성들이 이걸 뚫고 창업 지원금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바뀐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0.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3점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성을 이기기 위해서 여성을 이긴다기보다는 경쟁에 이겨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여성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성이랑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특허를 따고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여성이랑 아무것도 안 한 여자. 뭘 한 여자 말고 뭘 한 여자는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창업지원금을 신청한 여자 3점 주잖아요. 3점 주잖아요. 3점. 아무것도 안 한 여자랑 비비기 위해서 남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면은 남자가 비비려면은 이제 5, 6에 30이니까 6개를 해야 되죠. 특허를 따고 창업경진대에 입상한 다음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되고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을 해야 되고 장애인이 될 수는 없겠죠. 장애인이신 분은 이제 좀 다행이고 특허대전에서 수상을 하고 정부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여자랑 이제 비벼볼 수 있습니다. 비벼볼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갈라치기 표가 되니까요. 맞아요. 전라도 경상도 갈라치기, 남성 여성 갈라치기 맞아요. 다 갈라치기. 접수가 이제 지금 이래요. 2018년에는 항목당 1점이었어요. 1점이었더니 남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비루한 이 요만한 남자들이. 그래서 0.5점으로 다 바꿨다니까요. 왜? 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거든. 그냥 원서만 낼 거고. 물론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도 진취적이고 꿈을 갖고 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그냥 요것만 받을 분들. 근데 남자라는 이유로 여기서 배제되고 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따고 창업경진대에 입상하고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을 하고 특허대전에서 상을 타고 정부 창업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 쉽냐? 아이디어마로 추천서를 받은 자. 이건 뭔지 모르니까 뭐 쉽다고 쳐요. 내일 채용공제 및 청년 내일 채용공제 가입 기업 대표자. 사장님이래야 돼. 프리스쿨 기본과정 이수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장교, 부사관 등 현역군인. 제대하면 또 안 돼. 제대하면 안 되고 현역이래야 돼, 현역. 그리고 29세 이하의 대표자, 팀 대표인데 이것도 사장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지원금 몇 푼 받으려고 신청하는 건데 사장님이래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대표자, 이 사장님이래야 된다는 얘기거든. 밑에 또 있어. 근로자 미래 성과 공유제 도입 기업 대표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회사 사장님이 이걸 왜 넣어놓은 거야 이거. 사장님이 이걸 왜 신청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여기 또 있어. 정부 인증 우수 숙련 기술 소공인. 이것도 사장님이야. 사장님이라고 안 써놨지만 이것도 사장님이에요. 숙련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숙련 기술.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 이것도 사장님이란 얘기잖아요. 기업을 갖고 있어야 돼. 사장님.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이것도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현역군인. 현역군인. 제대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것도 사장님. 사장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는 사장님이래야 지원할 수 있어. 사장은 이거 지원 안 한다니까. 그러면 뭘 할 수 있지? 이거 할 수 있는 게? 이거, 프리스쿨 과정, 그 다음에 현역 군인, 장애인.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 명장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 명장 보신 분 계세요? 명장? 나는 명장 한 명도 못 봤어. 나는 조만간 목소리 기름이 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장 하나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따도 0.5점이라니까. 여자는 3점. 당당히 3점. 지금 그래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역차별 받고 있어요 지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왜냐면 나는 이거 신청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남녀가 만나면 남자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남자가 집 해와야 되고 남자가 차 사야 되고 단순하게 데이트 비용, 만나서 커피 먹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한잔 한다. 좀 더 좋으면 또 이렇게 그것까지
다 남자가 내야 된다. 뭐 이래버리면 당연히 결혼을 피하지. 그걸 다 내면서 어떻게 집을 해와요? 어떻게 차를 해오고 경쟁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요즘 MZ 욕할 게 없다. 아예 경쟁선에 세워주지도 않아 놓고 왜 경쟁을 안 하려고 그러냐. 니들 뭐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MZ들은 정말 말 그대로 힘들어요. 요즘 이대남들 죽을 맛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사회 기반 자체가 그냥 말려 죽이고 있어요. 말려 죽이고 있어. 거기다가 그래 뭐 이런 거는 이겨낼 수 있다 쳐요. 남자들은 어쨌든 아무리 더러운 세상이라도 이겨내고 두 발로 서서 걸어야 되는 게 남자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겨낼 수 있다 쳐요. 근데 더 더러운 게 기저에 은은하게 깔리는 거. 페미니즘이. 왜 새벽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나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새벽에 밖에 나가서 걷거나 그러면 환경미화 차량이 쭉 지나가잖아요. 전 그분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일을 하시고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고 나면 느릿하게 지나가고 나면 낮게 깔리는 좀 이렇게 비릿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기분 좋진 않잖아요, 사실. 꼭 그 냄새처럼 사회 전반에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남자 죽어라. 요게 얕지만 되게 깊게 쫙 깔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사람들 정서에 이렇게 배어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다못해 제 와이프도 페미가 아니거든요, 전혀? 근데 가끔 얘기하다가 페미논리가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드라마, 뭐 쇼프로, 그리고 인터넷에서 또 여성들만 보는 커뮤니티. 제 와이프는 뭐 워마드, 여시 그런데 안 갑니다.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도 일반적으로 좀 통용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기저에 쫙 깔려서 그냥 남자 죽어라가 그냥 평균의 상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남자들 어떻게 삽니까 진짜. 나 진짜 힘들다.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이번에 르노 사태가. 너무 당당하게 얼굴 까고 이름 까고 이러고 있잖아요. 20대 여자애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 했다간 잣된다라는 걸 알면 그런 행동을 못 할 텐데 너무 당당하게 그걸 하는 거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뿌리 사태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거든요. 그거 한 애가 트위터 이런 데로 그냥 뭐 남 모르게 얼마든지 패미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일을 박박 가는 식으로 글을 썼지 얼굴 까고 이거는 힘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로 뒤집을 거냐. 이게 남자들이 일반인들이 그걸 뒤집을 방법은 없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래서 앞에 이제 전제를 깔았는데 이준석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이준석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사자고 2대남은 아니지만 3대남이 됐지만 어쨌든 당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좀 그쪽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도 했었고 본인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는 이준석을 지지하기가 많이 힘드네.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지하기가 힘들어 이 양반이. 왜냐면 이준석이 박근혜 퀴즈로 정계에 입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졸업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박근혜 퀴즈로 이제 국힘 들어가면서 그때는 새누리당 들어가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작 박근혜 탄핵 정국이 딱 펼쳐지니까 제일 먼저 박근혜 등 딱 박근혜 등에 칼을 딱 바로 튀어나와 버렸잖아. 바로 튀어나와 버렸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영삼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준석이 처음 TV에 나오고 정계에 입문했을 때 저 정도면 리틀 김영삼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박근혜 이거 보고선 정말 대실망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준석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 1호 신문 이런 데서 막 같이 어울려갖고 놀던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재일이 같은 애, 이게 요런 애. 제가 그 유재일을 싫어해요. 그래갖고 또 유재일이도 약간 또 배신자 DNA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요즘엔 또 윤석열 욕하는 것 같대. 이놈은 내가 뭐 저격까지 되겠냐만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때 그냥 지 맘에 드는 거 욕해가면서 사람들 낚아가지고 슈퍼챗 먹고 우리나라 슈퍼챗 1등까지 했었죠 유재일이. 일본의 현재 모습과 뒤를 따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앞으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보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죠.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이제 지금 우리 나이 때 이제 4, 50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히키코모리가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 한 10년, 20년 뒤에 이제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것이다 히키코모리가. 근데 중국도 지금 이미 생겼잖아요 히키코모리가. 그러니까 한중일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연동제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갔다가 같이 이렇게 갔다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식견이 넓다고는 생각이 안 돼가지고 한중일이 같이 움직여. 서로 막 싫어해. 중국은 한국, 일본 싫어하고 일본은 한국, 중국 싫어하고 한국은 중국, 일본 싫어하는데 셋이 같이 돌아다녀. 같이 어깨 걸고 웃겨 서로 싸우면서. 이준석이
솔직히 유재일이랑 같이 이렇게 뭉쳐서 돌아다니면서 유준석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같이 안 노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다 찾아보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저도 벌어먹기 바쁘고 회사 일하기 바빠서 잘은 안 보는데 그래도 같이 노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이준석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준석도 이준석인데 그 이준석을 받쳐주는 천하람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아, 천하람이 좀 약간 그거 같은? 이준석은 김영삼이고 천하람은 김대중 같은? 그러니까 삼김시대에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갈라져서 대립을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뉴 삼김 같은 그런 느낌인데 김영삼과 김대중이 같이 손을 잡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하려면 일본 가서 따라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옛날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 가면 쌉된다. 지금 가면 쌉된다. 지금 가면 큰일 난다. 아, 일본은 저문은 해요. 어쩔 수 없어. 후지산 터져 좀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게 뭐 내 말이 맞다고는 얘기 못하지만은 나도 틀릴 수 있지만 나는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곧 갈 길이 정해져 있어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아무튼 일본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늘 뭐 여성 가산점만 봐도 나는 이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이거 가산점 말도 안 돼. 이거 맨 밑에 것만 빼도 괜찮을 텐데 여성 3점. 만약 여성 1점이었으면 많이들 납득했을 거예요. 여성 1점이었어도 3점은 아닌 것 같아. 이준석만 남은 이유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까면서 서로 불편해지는 시간이 오는데 저는 왠지 이걸 자꾸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1번, 2번은 죽어도 안 찍겠다고 했고 그러면 캐스팅 보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캐스팅 보트를 한번 봅시다. 지금 캐스팅 보트들의 이름을 적어보면 일단 이재명, 홍준표 이 둘은 안 찍어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될 것 같은 거고 느낌이 그런 거고 나는 안 찍겠다. 내가 찍으나 안 찍으나 뭐 될 놈이 될 거니까.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봅시다. 캐스팅 보트를 보면 일단 국힘 캐스팅 보트 잠깐만 지소님이 일본어와 문화가 능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돈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한때 빠져서 살아가지고 저 정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제 나이 때는. 애니메이션부터 해갖고 그 일본 전성기다 보니까 하는 사람은 제 위에 형님들은 또 그 중국어가 아주 샬라샬라 홍콩 영화가 날리던 때라서 또 중국어가 되는 분들이 많고 캐스팅 보트를 보면 이제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제 원희룡이 있고 또 누가 있나 한동훈이 있죠. 한동훈 자꾸 국힘을 먼저 쓰게 되네. 한동훈이 있고 또 이쪽에는 또 누가 있냐 안철수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다 국힘 의원이네. 안철수. 근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라 또 누가 있나 또 누가 있지? 아 조국 조국 여기 인물이 어딨어. 찍을 사람이 없어. 찍을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준석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한번 배신을 했던 놈이 눈에 띌 정도면 참 진짜 인물 없다. 이 사람들 왜 아니라고 보느냐? 뻔하지 뭐. 저는 일단 원희룡부터 볼까요? 원희룡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지 뭐.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만취 사법연수생 둘 파출소서 소란 폭행 혐의 연행되자 우습게 본다 김을 부셔. 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길가에 방뇨하다 노상방뇨했다는 겁니다. 이를 나무라는 주민을 집단 폭행하고 인근 파출소 기물까지 부수며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기물을 때려 부시면서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법연수원생 박준선 27세, 원희룡 29세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원희룡입니다. 이때 원희룡이 했던 말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이 아주 유명하고 이때 뭐였냐 사법연수원생이었어요. 사시 붙은 다음에 그때는 지금은 러스쿨인데 그때는 사법고시가 있었잖아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미아리 하면은 또 그 유명한 텍사스라는 미아리랑 텍사스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 뒤에 노상방뇨를 하면서 주민을 폭행하고 경찰 때리고 김을 뽀개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던 사람이 누구다? 원희룡이다. 원희룡을 어찌 뽑나? 원희룡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지가 안 돼. 이거는 지지가 안 된다. 뭐 안철수. 한동훈은 좀 주요 인물이니까 좀 뒤에 얘기하면 안철수는 또 뭐가 있냐? 야, 안철수는 시민단체 안철수 이구택 등 검찰 고발 포스코 배임 혐의. 안철수가 이제 유명한 포스코 대주주였죠. 포스코 사회이사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데 승인하고 떡값을 맛있게 잡수셨다라는 얘기가 있고 안철수는 대표적인 모피아죠. 무조건 은행이랑 거래를 하려면 V3를 깔아야 하고 건당 몇백 원씩 맛있게 드시면서 안내 경영하고 계시죠. 이 금피아, 모피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마피아에 빗대는데 대표적인 적폐 중에 하나다. 웃기려고 하는 누구일까? 뭐 이것도 있지만 사람 자체가 많이 변질됐다. 옛날에 순수하던 그 안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철수도 가고 그러면 한동훈과 조국인데 국힘 지지자는 한동훈 뽑자 그러고 진보 지지자는 조국 뽑자고 하겠지. 조국은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맨날 투쟁한대잖아요. 조국은 맨날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맨날 뭐 싸우겠대. 맨날 싸우겠다면서 뭐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이 사람은. 자, 조국입니다. 울산시 당원들과 행사 후 방어진 지역에서 함께 점심. 내가 선택한 메뉴는 회밥. 밥 위에 회를 살짝 올려주는 회덮밥과 달리 회로 가득 채운 그릇과 밥을 따로 준다. 중요한가 봐요. 따로 주는 게. 이 회를 다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가 왔으니까 많이 줬겠지. 이러고 있어요. 먹방 찍고 있어요. 뭐야 도대체. 무슨 민주투사 쫄았나 이러더니만 놀러 다니면서 먹방 찍고 이러고 다녀. 이 사람 많이 불쌍한 사람 아니었나? 맨날 다 이겁니다. 어디 가서 오늘은 무엇을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근데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놓고 그것도 홍보는 안 해줘. 여기다가 이렇게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무슨 울산 무슨 식당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써 또 여기. 그건 안 쓰고 나는 그냥 울산 가서 맛있게 먹었다. 뒷광고 욕먹을까봐 그러나? 아무것도 안 씁니다. 조국은 이러고 살고 있고 여기 또 어디 갔어? 그 딸 조민 또 이러고 있죠.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친구 엄마가 구속돼갖고 정경심인가? 3년인가 4년을 살았잖아요. 실형을 살았잖아요. 맛있겠지 당연히. 지금은 나왔는데 그 엄마가 정경심 교수가 무슨 병이 있어서 굉장히 아프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진보 쪽 유튜브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죽어갑니다. 막 하면서 수술비를 마련하게 기부금을 모아야 되고 지금 빨리 나올 수 있게 서명 운동을 해야 되고 바빠. 막 진보 사람들은 바빠. 막 조국이 쓴 책도 사고 조민 막 화이팅 막 이러고 있는데 조민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더니 먹방을 찍고 있네. 신났네. 아니 얘한테 표창장 주게 했다고 엄마가 그 깜빵을 갔잖아요. 엄마잖아. 계모가 아니고. 아닌가? 얼굴이 이쁜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애가 개념이 없나? 여기 꽃이 많이 pis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 한동훈 얘기는 안 하냐? 한동훈도 딸이 있죠? 한동훈 딸도 그 옆에서 같이 먹고 있어요. 진보나 보수나 딸은 이뻐. 딸내미는 둘 다 같이 먹어. 빵집. 바빠 둘이 아주. 또 이쪽도 만만치 않게 아직 안 파서 그렇지 이런저런 비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좀 힘들다고 봐요. 무슨 윤석열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있는데 죽이려고 한다 살리려고 한다 얘기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걸쳐진 것들이 압수수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라 그게 좀. 네, 이세들은 당연히 유학 가죠. 이 땅에서 살고 싶겠어요, 지들은. 어쩌면 유승준이 진정한 승자일지도 몰라.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한데. 그러면 문재인! 지금 진보에서 아주 그냥 철통같이 지켜야 하는 문재인! 이렇게 되죠. 부산저축은행 비리건이라 그래갖고 이 얘기만 하면 문재인이 얼굴이 안색이 싹 바뀌는데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제 부산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튀어나오고 전화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검사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라고 전화를 해주고 59억이네. 59억을 수임했다는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됐죠. 왜냐? 너무 깨끗하신 분이라서 그럴 리가 없고 여기서 부산저축은행 검사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전화를 해서 59억을 받았는데 이 문재인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전화를 하고 59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는 민주당 2기 정부다. 국힘 정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파묘 리뷰를 다시 할 때. 어쩌다 보니 지금 또.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요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좋고 나쁘고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대장동 그림에 이재명은 없다. 아무튼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우파 쪽으로 많이 기우신 분들은 그 얘기 하겠죠. 이재명 지지자가 그렸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재명 지지 안 한다니까. 원로가 너 어제 나한테 직접 들었잖아. 응? 이재명이 제정신이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제정신이냐? 내가 얘기했잖아. 부산저축은행은 김만배,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나는 아니고. 꼭 이렇게 하니까 나까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야 다 잣되게 생겼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런 와중에 페미가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윗대가리 아래끝에 다 썩어가지고 이대남만 죽게 생겼어 지금. 그 이대남들한테 좀 잘해줘야 돼요. 나 답답해 죽겠어. 페미 때문에 지금 큰일 난 게 페미 정의당 날라갔죠? 문 샷다 내렸죠? 류호정, 장혜원 2명 들였다가 샷다 내렸습니다. 정의당 끝났어요. 민주당은 없냐? 민주당 여기 이렇게 딱 있잖아요. 보고 한 마리 있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이 아줌마 진선미. 이 아줌마는 어떻게 나이를 먹을수록 문재인을 닮아가? 남매인가? 문재인이랑 점점 닮아가네. 신기해요. 원래 부부는 농담이고요. 민주당도 뭐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면 국힘에는 없냐? 왜 없겠어? 국힘에 여기 떡하니 있지. 국힘에도 신지혜. 또 한때 또 신보라라고 또 있었어요. 네, 그 친구도 있고 김진아, 신지혜. 이름이 둘이야. 또 신지혜가 있고 또 여기 신지예가 있고. 근데 얘가 더 무서운 애입니다. 이 해보다 얘가 더 무서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다 햄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도 방방 뛰고 난리가 나는 게 여기 터지는 거지. 없어. 팀이 없어. 그나마 국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떨거지들만 있고 그 대장 중에 대장, 페미 대장이라고 불리는 그 이 아줌마가 낙선을 하셨다는 거. 지난 총선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서 누가 당선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교수가 된 것 같던데. 근데 그 교수가 누구건 말건 뭘 하건 말건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이 한 최고의 업적은 이 양반 떨어뜨렸다는 거. 이 양반이 페미 대장이거든요. 그냥 애초에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냐? 너 가정심리학자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네, 여러 프로그램에는 범죄 심리학자로 나오죠. FBI랑 같이 일했다고 하시는데 증명된 바 없습니다. 학력위조 논란이 있어요. 논문 표절 논란도 있어요. 이 아줌마 덕분에 많이 그나마 국힘에는 희망이 생겼다. 민주당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뭐 좀 내쫓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양쪽 날개가 좌익, 우익이잖아요. 두 개의 날개란 말이죠. 한쪽만 갖고 날 수는 없으니까 국힘에는 희망은 있고 민주당은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간에 페민들이나 좀 내쳐줬으면. 페미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페미 쪽으로 치우치고 남자 죽어라가 모토인 조직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좀 그건 여자들한테도 불리하다고 봐요. 남자들이 다 결혼을 기피하면 여자들이 뭐 이어도를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들끼리 먹고 살 거야 어쩔 거야. 답답합니다. 얼굴 까고 페미지라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 고무줄이랑 똑같거든요. 쭉 당기면 어디선가는 하나 놔야 되고 놓으면 탁해서 열 때리고 아따가 여기서 얘를 놓으면 아따가 이게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고무줄처럼 한 번 당겨지면 결국에 한쪽을 때려요. 그거를 중간에서 딱 잡아주고 진정시켜주는 사람이나 뭐 영웅이나 단체가 꼭 이렇게 나왔었는데 일제시대에는 독립군이 그걸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박정희가 그걸 했고 전두환 때는 운동권이 또 그거를 해줬고 지금은 뭐 586 뭐 꼴통들 하지만 그때는 또 그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80년대에는 또 MBC 드라마가 해줬고 그냥 페미니즘을 태동시킨 거니까. IMF 당시에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해줬고 뭐 했냐? 학교 때려쳤잖아요. 부모님이 힘드니까 학교 때려치고 군대 일찍 가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줬단 말이죠. 88만 원 세대 월급 조금 받으면서 일 다 노동력 바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됐어요. 나태하지만 않으면. 근데 지금의 이대남들은 보장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핍박 받는 와중에 영웅이 등장해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영웅이 나와야 되는 그 조직 이대남이 전체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것 같다.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탓할 수만은 없고 오히려 이 이대남들에서 영웅이 안 나오니까 지금 고등학생 미만, 중학생, 초등학생 여자 친구들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남자들이 다 무기력해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왕자님을 만날 수 없구나.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페미가 좀 낡은 고루한 꼴통들의 논리? 이런 식으로 여자들 사이기에서 좀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미들이 더 기를 쓰고 발광하는 것 같아. 살아남으려고. 얼굴 까고 난리치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어린 친구들을 좀 북돋워주고 이대남들은 스스로 좀 용기를 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는 지금 20대 여자들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그 내 나이 또래 골드미스들 시집 못 간 여자들 뭐 어디서도 구제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한번 딱 굳어지고 나면 그게 나이 들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게 인간은 꼰대가 되어 갑니다. 항상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고착되고 있으면 이게 맞나? 이런 의심 한 번씩 해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전대 중퇴한
최종학력 고졸딸이 예체능, 문과도 이과도 아닌 예체능인데 그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생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극단으로 가면서 반대쪽을 죽여버리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월룩이 보면 밥을 사준다 이거지. 힘내라고. 현장에서 처맞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팸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은 일단은 이준석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아줌마 좀 누가 좀 조용히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